부재하거나 냉담한 아버지, 소녀에게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었던 경우, 그 여성이 이후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겪게 될까요? 혹은 아버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은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지니는 역할과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저는 18년째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심리 상담사이자 개인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암 환자분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눌러주시며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유튜브에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과 우리 소중한 우크라이나에 관한 양질의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또는 거리감, 즉 아버지의 감정적 거리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고 딸과 연락하지 않는 이혼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여 아이의 탄생 자체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만 딸의 삶에 존재할 뿐 감정적으로는 딸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서 오직 재정적인 부분만을 담당했을 뿐 감정적으로는 저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숨겨져 있고 우리 여성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여전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와주기를 원하면서도 그의 도움을 계속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했고 저것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아내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는 어린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딸의 양육과 성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것이 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버지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그냥 우연히 생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고 어머니만 원했다거나 혹은 둘 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감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성숙함, 유아적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아적 성향,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아버지를 둔 딸이 자신의 삶에서 겪게 되는 결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딸의 삶에 있었고 단지 거리를 두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딸은 결국 그런 거리감 있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남성의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죠. 즉 수는 형식적이고 차갑고 멀리 떨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성인이 되어 어떤 사람을 짝으로 만나게 될까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모델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남성상이 올바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남편이 마치
로봇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후 어머니가 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고 그 남자는 딸에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가족 생활에서 정상적인 관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자존감, 자존심, 자기 가치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못생겼고 똑똑하지 않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이나 존중, 심지어 관심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녀는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빠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묻거나 부탁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녀는 주고받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자신이 매우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인에게는 부탁하는 것과 주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는 소녀에게는 마치 차갑고 돌로 된 요새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 그녀가 자신 안에 틀어박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감정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침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억누르고 심지어 그 감정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의 모든 감정과 욕구는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보내질 것이고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는 소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후 자신의 삶에 가져가고 의지하게 되는 첫 번째 모델, 첫 번째 틀입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질 때 바로 이 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사랑에 빠지지만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성의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곁에는 일종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그녀 곁, 즉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아버지의 역할은 이 딸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녀의 여성성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지성,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딸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딸들, 소녀들은 아주 자주, 심지어 발달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몸이 청소년처럼 보이고 마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성징이 매우 느리게 발달하는데, 즉, 그 아이는 어떻게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소녀가 과체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낯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 속에 있으며 이 불안을 어떻게든 다루고 줄이기 위해 파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찾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그녀를
불안,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대하고 마치 돌로 된 요새처럼 차가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요새처럼 차가워져서 남자들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소녀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 전략은 앞서 말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만약 첫 번째 전략이 내가 닫혀 있고 완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세계, 내 안에 국가와도 같은 상태라면 다른 전략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죄책감, 불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아버지의 부재를 다시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불쾌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누군가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없다는 걸 느끼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배신이나 무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녀는 자신이 나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자신의 여성성과 성적 매력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비춰주지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녀에게 감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이 매우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여자아이들이 오히려 예쁘고 매우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쁘게 대우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녀들은 우리의 잘생긴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들에게 최고의 짝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숭배해줄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옆길로 샜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완전히 부재했다면 소녀는 스스로 아버지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그녀는 그를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심리적 공간에 있는 이 빈 공간, 즉 아버지의 적절한 이미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녀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성들을 이상화하며 이후 남성들의 세계로 나아가 이 이상적인 이미지를 남성들에게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왕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녀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학대, 가스라이팅, 폭력과 같은 고통을 참아내는데 그것은 자신의 좋은 행동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진정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예전에 아버지를 잃었던 것처럼 그런 남자를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제하려 하거나 집착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통제와 질투로 인해 파트너에게 심지어 독성적인 행동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딘가에 더 나은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분명히 자신을 떠나고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듣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심지어 그녀가 이런 모든 질투심과 낮은 자존감의 감정을 겪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이에 대해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심리적 감정적 갑옷을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적으로 매우 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겪고 있지만 좋은 소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선택하는 관계들은 그녀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활성화시키며 그녀는 그 트라우마를 반드시 겪고 성장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자신의 가치를 얻고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계를 느끼고 자신의 온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부재했던 아버지나 차갑고 무관심했던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녀는 마치 반으로 쪼개진 듯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도 매우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양가적이라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비록 그녀가 그 상처를 그렇게 뚜렷하게 느끼지 않는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으며 여성의 성인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처를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게 투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제 고양이들이 울고 죄송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네요. 이런 여성은 결국에는 좋은 정상적이고 다정한 아버지 같은 남성을 정말로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평생을 남성들 속에서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는 데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남성도 성인, 여성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오직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들만이 맡으려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소녀나 여성에게 심리적, 정서적 학대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파트너에게 딸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고 즉 그런 역할을 맡지 않고 너는 나를 돌보고 부양해줘. 나는 집에서 목에 붕대를 두르고 쿠션에 앉아 있을게 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오히려 그와의 관계에서 정반대의 역할, 즉 그에게 과잉 엄마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극단적인 역할들로 이런 역할들은 결국 그런 여성의 정신이 아직 미성숙하고 유아적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숙하고 건강한 여성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성숙의 길, 그리고 그 여성의 존엄성과 성적 자아가 탄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없었던 여성의 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예 없었거나 혹은 존재했지만 부재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여성의 성은 마치 얼어붙은 듯 억제되고 막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그녀는 매우 위축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두려워하고 즉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버림받을까봐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가절하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남성의 공격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녀와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그 시기를 그녀는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단계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음. 저는 이제 여성들의 세계에 속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남자아이들에게 나아갈 것이고 제가 직접 관계를 맺을 남자아이들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녀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버지에게 반항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반항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 소녀가 내면적으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아버지상에게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녀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정서적으로 적절한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녀의 감정과 그녀가 성인이 되어 선택할 인생, 시나리오는 슬픔, 우울, 두려움, 그리고 배신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공감해 주셨고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었거나 차갑고 무관심했던 경우에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지 알려주세요.